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팀 코드와 버그 사이 PO 최재우입니다. 저희 팀은 누구나 행사를 열 수 있고 누구나 티켓팅에 성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티켓팅 플랫폼 티켓온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소개말처럼 티켓온을 통해 전시, 공연, 팝업 행사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더 쉽게 기획하고 더 안정적으로 예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티켓온은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B2B 사스 형태의 행사 티켓팅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특히 기획자가 직접 예매 시스템을 개설하고 예매자들은 빠르고 공정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티켓팅 시장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공연 티켓의 83%가 대형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제 83%그 중에서도 인터파크 티켓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는 단순히 점유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플랫폼의 독과점은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획자에게 전가됩니다. 운영 비용이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티켓 가격도 오르게 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기획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티켓팅 플랫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주제를 기획하며 저희 팀원들의 목표는 기술적 도전을 통한 성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 도전과 학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학습 및 지식 습득 그리고 포트폴리오로서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을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코더가 아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로서 함께 성장하자는 방향성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실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도전적인 경험이 되기를 바랬고 그 의도에 맞춰서 티켓팅 플랫폼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요소들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매 시작 시 순간적으로 몰리는 대규모 트래픽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둘째, 동시에 접속한 사용자들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공정하게 순서를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셋째, 예매 성공 이후 이어지는 결제 과정에서의 데이터 무결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넷째, 좌석 선택부터 티켓 발행까지 이어지는 로직에서 동시성 이슈와 중복 발행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구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종 DB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구조까지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구현을 넘어 서비스 레벨의 구조를 고민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규모 트래픽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실시간 티켓팅 플랫폼 티켓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서비스가 어떤 기능과 구조로 구현되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는 멘트에서 대규모 트래픽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대규모 트래픽 과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구조와 기술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저희의 해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놀리틱 구조에서 대규모 트래픽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현재 구조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 로그인, 예매, 결제 등 모든 기능을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서버는 T3 미디엄 인스턴스 기준으로 최대 200개의 스레드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대기열 진입 요청을 보내면 대기 순서를 보내주기 위해 SSE 연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대기열을 빠져나오면 좌석 선택, 결제 요청을 차례대로 보냅니다. 만약 2명이 더 늘었다면 총 3개의 SSE 연결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300명이 동시에 대기열 진입 요청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모두 SSE로 실시간 응답을 요청하게 되면 스레드가 점점 고갈되고 결국 다른 기능까지 병목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나머지 100명은 서버가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는 503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03 에러는 다른 기능에 대한 요청에서도 발생합니다. 즉 단일 구조로는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역할에 따라 서버를 분리하였습니다. 사용자는 Q서버에 접속하고 사용자는 Q서버와 SSE 연결을 맺게 됩니다. 이후 메시지 디스패처 서버를 통해 대기 큐에서 입장 큐로의 승격이 이루어집니다. 입장 큐로 승격이 이루어진 사용자는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해당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JWT 토큰을 발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용자는 해당 토큰을 통해 메인 서버에 좌석 선택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도한 동시 요청을 제어하면서도 공정하고 안전하게 좌석 선택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Q서버는 여러 대로 수평 확장, 스케일 아웃 될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릴 경우에는 Q서버만 증설하면 되기 때문에
트래픽에 대한 유연한 확장성과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장애 격리입니다. 특정 큐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와 연결된 SSE만 끊길 뿐 그 장애가 메인 서버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분리된 구조를 통해 트래픽 확장성과 장애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요청의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 처음으로 버전 1으로 설계한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큐 서버에 접속을 하면 먼저 레디스의 웨이팅 큐 인덱스를 가져와 원자적으로 이를 증가시키고 고유한 순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순번과 함께 유저 아이디, 서버 인스턴스 정보, 이벤트 아이디 등을 포함한 메시지를 만들어 레디스 스트림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버가 여러 대라도 스트림에 기록된 순서대로 사용자 요청이 처리되기 때문에 정확한 요청 순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용자 요청을 레디스 스트림에 저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사용자 요청은 먼저 웨이팅 스트림에 순서대로 메시지 형태로 저장되고 이후에 메시지 디스패처 서버에서 카운트만큼 메시지를 순서대로 읽어와서 이를 엔트리 스트림에 다시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용자 정보를 디스패치 스트림에 전달하면 큐 서버가 정확한 사용자에게 JWT 토큰이 포함된 SSE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처음 설계했을 당시에는 이 구조가 순서 보장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실제 서비스 흐름을 고려하며 몇 가지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버전 1 구조는 레디스 스트림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구조였습니다. 메시지 순서를 보장하고 최소 1회 처리를 보장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몇 가지 관리적 한계를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메시지를 소비한 뒤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누락되거나 중복되면 데이터 일관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삭제 로직을 꼼꼼히 관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현재 순번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스트림에서는 내가 몇 번째인지 구조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버전 2 구조에서 레디스의 젯셋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젯셋은 스코어 값을 통해 사용자 순서를 직접 데이터에 반영할 수 있고 정확한 순번 조회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삭제와 이동 처리도 훨씬 단순해졌고 이를 통해 설계가 간단해졌기 때문에 유지 보수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버전 2는 실시간 순번 제공, 데이터 일관성 보장, 운영의 단순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개선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버전 2에서는 레디스 스트림에서 제셋 기반으로 교체된 모습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사용자 요청을 제셋의 스코어 값을 기준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렬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하나의 대기 큐에서 모든 이벤트를 관리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이벤트 아이디별로 엔트리 큐를 별도로 생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여러 이벤트가 동시에 열려도 충돌 없이 병렬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서 관리가 더 직관적으로 단순해졌고 유지 보수성과 확장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후 메시지 디스패치에서 즉 레인지를 사용해 가장 앞순번부터 지정된 수만큼 추출하고 젠램을 사용하여 바로 삭제함으로써 별도의 에크나 딜리트 처리 없이도 깔끔하게 유저를 일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순번 조회, 로직 추적, 장애 대응에서 효율성을 높았습니다. 이렇게 대결을 탈출한 사용자 이후의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승격된 사용자가 실제로 메인 서버로 입장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최종적으로 Q 서버는 JWT가 포함된 응답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합니다. 이 토큰은 입장권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사용자는 이 JWT를 가지고 메인 서버의 좌석 선택 API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순번을 지키면서도 인증된 사용자만 입장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좌석 선택과 결제 과정은 티켓팅 서비스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구간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레디스와 RDB 그리고 외부 결제사까지 연결되는 구조 안에서 일관성과 예외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좌석 선택 및 결제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 중 하나는 바로 MySQL과 레디스의 트랜잭션은 절대 애토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애노테이션 트랜잭셔널로 감싸더라도 예외가 발생하면 MySQL은 롤백 되지만 레디스의 상태는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기종 DB 간의 불일치를 막기 위해 저희는 세 가지 보안 전략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외 발생 시 트라이캐치 내부에서 언락을 직접 호출해서 락을 명시적으로 해제하고 두 번째, 만에 하나 해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TTL을 5분으로 설정하여 자동 만료 처리하며 세 번째로
토스 결제 결과를 웹폭으로 쑤신 후 정상 결제된 경우에만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정상 종료나 외부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좌석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꼬이지 않도록 레디스와 MySQL 사이 상태를 안전하게 동기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하고 예매 과정에서의 순서 보장과 무결성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기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인 목표였던 기획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진짜 티켓팅 플랫폼을 만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서비스의 기획에서 구상하였던 유저 플로우 중 매니저의 행사 관리, 그리고 사용자의 행사 조회, 이후 티켓팅 과정에 대한 유저 플로우를 담아보았습니다. 이후 해당 유저 플로우를 기반으로 ERD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총 180번의 이슈를 생성하였고 170번의 PR, 250번의 커밋, 그리고 90번의 릴리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릴리즈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새로 도입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PR 과정에서 자동으로 테스트와 빌드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디벨롭 브랜치의 에러 무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디벨롭 브랜치의 멀지 이후 새로운 버전이 생성됩니다. 새로운 버전의 적용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의 정책과 관련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의 배포는 트리거를 통해 원하는 일시에 원하는 서버의 버전을 직접 배포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와 통제를 합쳐 안정적인 배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서비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이 실제 트래픽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K6를 사용해 큐서버의 최대 처리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00명까지는 평균 응답 시간과 요청 성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그 이상부터는 CPU 사용률이 100%에 도달하고 요청 실패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시스템이 과부하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구성에서의 안정적인 동시 접속 한계는 약 400명 수준으로 판단했고 400명을 초과하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큐서버 단독 스케일아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조와 기능은 실제 서비스로 배포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연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제 왼쪽에서는 매니저 권한의 사용자가 로그인을 진행하고 그리고 오른쪽은 일반 유저의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그아웃 이후 구글 간편 로그인으로도 잘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매니저 권한의 사용자가 새로운 행사를 등록하는 모습입니다. 제목, 카테고리, 설명을 입력을 하고 하단에서 썸네일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프리사인드 URL 방식으로 S3에 이미지를 저장하게 되었고 그 다음 행사의 시작 일시, 종료 일시를 입력하고 티켓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할지 기간을 입력합니다. 티켓팅의 시작 일시, 종료 일시를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공연장과 홀 이름을 입력하고 총 좌석 수와 관람 가능 연령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총 좌석 수에 맞는 실제 공연장의 좌석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별 등급을 직접 지정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각 등급별 금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행사 등록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등록이 모두 완료되고 오른쪽 사용자에서 방금 등록했던 행사를 검색하고 조회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티켓팅 일정에 따라 1분마다 어, 1분마다 이제 스프링 배치를 통해 티켓팅 가능 상태가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가 티켓팅 대기열에 접속 요청을 보냈고 그리고 좌석 선택 화면까지 들어온 모습입니다. 서비스 정책으로 최대 4자리까지 예매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해당 정책이 잘 반영된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 2자리를 선택하였고 이후 결제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결제가 완료된 상황이고 결제 완료에 대한 알림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의 구매 내역에서도 이전 구매한 티켓의 결과가 잘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은 동일한 이벤트에 대한 티켓팅 대기열 모습이지만 해당 대기열을 들어가기 전 K6 테스트 툴을 통해 미리 해당 이벤트에 대한 50명의 사용자가 대기열에 등록될 수 있는 테스트를 실행한 직후 대기열 요청을 보낸 모습입니다. 총 50명 중 20명은 웨이팅 큐에서 바로 엔트리 큐로 이동하여 대기열을 탈출한 상황이며 남은 30명 중 23명은 현재 사용자보다 먼저 웨이팅 큐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사용자 뒤로 남은 7명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테스트는 3분간 지속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해당 테스트가 종료할 때까지 대기하게 되며 테스트가 종료 후 50명의 테스트 유저는 엔트리 큐와 웨이팅 큐에서 삭제되고 그 이후 현재 사용자의 순번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순번이 돌아왔고 이후 좌석 선택창까지 들어가게 되는 모습입니다. 좌석 선택창에서는 이전 결제가 이루어진 두 좌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결제 과정은 앞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 매니저는 자신이 관리하는 행사에 대해 판매된 티켓을 취소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환불 사유를 입력하고 특정 구매 이력을 환불 처리하게 되면 실제 결제가 잘 취소되었고 이후 해당 티켓의 유저에게 취소 알림이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운영자 대시보드입니다. 운영자 대시보드에서는 이벤트, 사용자, 티켓에 대한 조회 및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삭제는 소프트 딜리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운영자 대시보드에서는 삭제된 이벤트 복구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권한 변경은 운영자가 진행하며 이를 통해 B2B 비즈니스 구조에서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 코드와 버그 사이 팀의 대규모 트래픽 처리를 위한 티켓팅 플랫폼 티켓온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